5.18 민주화 운동을 모독한 이종명, 김순예, 김진태 이 세 사람을 국민의 대표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하는 비난이 거셌던 어제 오늘입니다. 망언의 당사자들 오늘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오늘 광주에 갔습니다. 왜 갔는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따가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종명 의원은 사과를 한다면서 의원직 사퇴를 하겠다. 그러나 전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북한군 개입한 것을 검증하고 5.18 유공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것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김순예 의원도 자신의 발언은 허위 유공자를 바로잡자는 취지였다면서 사과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말한 내용이 정말 사과일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우, 아니, 경찰들 뭐하고 이러지? 인간 쓰레기 가라면 인간 쓰레기 인간 쓰레기 누가 우물진지와 제가 광주를 방문한 이유는 원래 계획됐던 일정입니다. 원래 그래서 제가 뭐 여기 못 올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분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투명하게 하는 것이 진정하게 5.18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셨습니다. 자, 김지호 국정제가 부담스러워입니다. 여기로 필수 이거 앞장서. 아니, 나를 따라와야지. 아니 뭐 저는 사과드리고요. 제가 어쨌든 사과드리고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명단 공개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 진위는. 예. 이종명 의원님도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혹시 의견을 서로 아예 없었어요. 네. 정말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네. 최고위원 출마하였습니다. 갑니다. 네. 고영신 교수께 먼저 좀 물어볼까요? 네. 김진태 의원이 오늘 광주 방문 일정이 원래 잡혀서 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제 그 난리가 났는데 오늘 광주를 간 것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철면피하다. 이런 말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되게 그런 분들을 양심에 털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망언 정도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 속된 말로 인간 말종이라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습니다만은 5.18 민주화 운동이야말로 그동안 역사적으로도 또 재판 사법적으로도 충분히 검증이 되고 평가가 난 사안입니까? 또 국민들 모두가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국의 민주화에 정말 횃불을 올린 그리고 상징적이고 뭐 더 이상 뭐 우리 민주화의 디딤돌을 만드는 그런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폄하를 했으면 폄하 정도가 아니죠. 뭐 망언을 넘어서 정말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희생됐던 많은 분들 유가족들한테 피멍이 들고 대못질을 하고 칼질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그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자수구 기간을 갖는 게 정상이지. 지금 불을 질러놓고 버릇다 기름 부으러 간 것입니까? 오늘 제가 볼 때는 뭐 개념 없는 국회의원 차원을 넘어서 인간으로서도 해서는 안 될 도리를 넘어선 그런 행위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 광주를 가면서 보니까요. 아주 큰 버스를 이렇게 유세 차량 같은 걸 타고 갔는데 그게 김진태 얼굴이 크게 그려진 그 버스를 타고 갔더라고요. 그걸 저는 보면서 뭐 과거에 그 1987년이죠. 1로 3기 때 대통령 선거가 아주 지역 감정이 불붙어서 격렬하게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태우 후보가 그 버스를 타고 광주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 광주에 간 의도는 그 광주에서
여러 가지 예. 뭐 투석도 있었고 여러 가지 돌멩이 막 날라오고 그랬죠. 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유도함으로 해서 표를 말하자면 영남표를 싹쓸이 하겠다는 예. 그런 의도를 나타내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김진태 의원도 자기 차를 몰고 가면서 거기다가 뭐 자기 얼굴도 뭐 이렇게 박은 사진들을 대형으로 걸어놓고 간 것은 예.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은 뭐 지금 한국당이 27일 날 전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발언의 배경에도 물론 전대를 의식한 표를 의식한 그런 의도적인 발언이라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강주라고 하지만 그쪽에서의 그런 한국당 표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강주에서 그런 격렬한 어떤 반발심을 일으켜서 구구 보수 세력들을 좀 표를 모아보겠다는 예. 그런 얄팍한 계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서글픕니다. 과연 무슨 당대표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권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국민들과 광주 시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 꼭 예. 표를 얻어야 하느냐. 예. 그 점에 대해서 저는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유감 정도가 아닙니다.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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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으로는 욕이라도 좀 내주고 싶습니다만 그러게 방송이니까요. 말입니다. 예. 차시영 교수 보시기에도 좀 의도성 있는 광주 방문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저는 뭐 김윤태 의원의 오늘 광주 방문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예. 하나의 행사, 그러니까 일종의 그 광주 방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뭐 뉴스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저는 그 장면을 못 봤기 때문에 예. 아마 뭐 비행기 타고 가서 아마 그 지역에 있는 당원들하고 뭐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러 갔다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버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김진태 의원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저 것이죠. 보면 도발 같아요. 아주 도발을 하는 거죠. 강주 민심에 말 그대로 도발을 해서 문제는 그 상황에서 지금 자신이 어떤 식의 폭력 사태에 휘말리면서 자신이 뭔가 피해를 받으면 이것이 자신의 뭐 정치적 희생양이 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상황을 좀 반전시켜 보려고 하는 그때부터 상황이 확 얄팍한 바뀌죠. 꼼수가 숨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비판받아야 될 소지를 넘어서 정말 이 격렬하게 비난을 받아야 될 그 행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지금 뭐 이 김진태 의원을 비롯한 3명의 지금 그 자유한국당 소속의 이 의원들의 그런 그 일탈적 행위, 언행 이런 것도 문제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이제 보여주고 있는 행태가 말 그대로 자가당착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가당착이라는 것이 말과 행동이 서로 모순되어서 이렇게 어긋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2월 27일 날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요. 전당대회에는 지금 김진태 의원도 지금 이 그 당권 도전을 지금 그 출사표를 던진 상태인데 이거 왜 하죠? 나름대로 보수 혁신을 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지난 그 정권을 담당하고 있을 때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가겠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미래를 향한 그리고 상당히 좀 더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말 그대로 퇴행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완전히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사실은 그 김진태 의원 그리고 또 김술래 의원은 최고위원회 이번에 도전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뭐 한다면 했던 분이죠? 여약사회 회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금 성남시 국회의원이 의원도 시작된 지 한 2년 됐죠. 그렇죠. 2년 넘었죠. 김종명, 이종명, 김순례 두 사람 이름 들어보셨어요? 이종명 의원은 그때 그 비례 공천 1번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들어봤죠. 예, 그때는 그 왜 뒤로 의정 이번이 된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별로 들어본 저는 뭐 기억이 별로 없는데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오늘 이번 이 일로 두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 거 알았던 국민이 아주 많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김순례 의원은 그것도 중간중간에 또 뭐 여러 가지 또 이래 또 구설수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종의 당 책임당원에 유입된 친박표를 상당히 의식하고 있는 그러한 은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구설수 오르고 싶어서 국회의원 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 본인들이 이야기를 하겠죠. 선명성 투쟁이다. 제일 야당은 야당답게 뭐 강하게 투쟁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지나친 우경화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지금 일반 국민들 상당히 지금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을 지금 뭔가를 포섭하고 해야만 수권 정당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인데 그와 정반대로 간다는 것이고요. 예. 또 자가당착이라는 것은 이 지금 5.18 특별법을 맨 처음에 제정하고 한 이 정당이 누굽니까?
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었던 신한국당이 집권하고 있는 시절에 김영삼 대통령이 주도했던 예.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의 민주계 의원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자신들이 앞장서서 만들어 놨던 5.18 특별법과 정반대의 행위를 보여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가당착인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자유한국당 당헌을 한번 봤습니다. 예. 당헌의 1조에 보면 목적이 있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역사적 경험을 반성적으로 성찰하여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겠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창당 목적인데 이거하고는 정반대로 길을 가고 있다. 예. 말 그대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려고 하는 보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뭐 저는 뭐 보수 지지층뿐만 아니라 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병태근 의원께서 발언을 준비하고 계신데 예. 이게 꼭 이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이 보수층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의 그 전당대회에 투표하는 사람들을 모독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보면 정영근 의원이라든지 일부러 선거를 앞두고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 같은 것을 막 해요. 그래가지고 언론의 비난을 막 받지요. 그런데 결국은 본인은 이익을 봐요. 그런 의도 같은 것들이 읽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 아니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 선동을 하는 사람들은 열린 사회의 적들이다. 예. 아까 고영신 교수님은 망언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거는 범죄적 수준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정영근 의원 건은 사실은 아직도 보수 정당이 지역주의의 한계에서 못 벗어난 측면이 있어서 그나마 이해가 가능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5.18의 문제는요. 1990년도 이래로 보수 정당에서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93년도에 김영삼 정부가 탄생한 이래로 문민정부는 5.18을 계승한 민주정부다라고 얘기를 하고 1995년도에 5.18 특별법이 김영삼 대통령이 수용하자고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이 위헌이 아니다고 결정이 나고 그리고 2007년도에 박근혜 후보조차도 그 당시 후보였습니다. 광주에 가서 5.18은 민주화 운동이다. 한 번도 그 사이에 이런 논란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저런 식의 자꾸만 저게 보수의 스펙트럼이었더니 보수 얘기하는데 저분들은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라는 거는요. 자유주의와 민주화의 역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모독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보수가 아니에요. 수구적인 사람들이고 퇴행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예. 앞으로도요, 저는 이미 한국 보수가 5.18에 대해서 1993년 이래로 정리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 세력, 보수가 걸어왔던 과정 속에서 있었던 아픔에 대해서 사죄를 했고, 근데 이 문제가 왜 다시 나와야 되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것도 자신들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일부 당내에 있는 강경 보수를 의식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거를요 거의 범죄적 수준에서 다뤄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예. 정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지만원 박사님, 또 우리 국회의원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종명 의원님이 손을 맞잡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저는 정말 이 5.18 문제에서만큼은 우리 우파가 결코 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싸운다고 정파 간의 어떤 이념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5.18 하면은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5.18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조차 금기시되고 또 수많은 진실은 은폐되어 왔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은 북한군 개입 여부입니다.
5.18에 대한 이해와 진실을 규명하고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역사적인 이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수 우파의 가치를 지키는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노력하지 않고 게을렀습니다. 이 자리에 모셔 계심은 너희들 잘해라, 우리가 지켜보겠다, 그런 거 아니십니까? 예, 제작진이 어제와는 좀 다른 녹취를 들려준 것 같은데 어제는 그런 얘기를 했지요. 김순예 의원은 5.18 유공자들을 괴물이라고 칭했고 또 이종명 의원은 이제 40년이 됐으니까 좀 다시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진남 의원 어제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분들, 저 사람들이죠.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준으로 따지면 광주는 북한 앞마당에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북한 앞마당에 제가 자랐어요. 제가 고1 때입니다. 1980년. 벌써 39년 전 얘기인데 치가 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방송용으로서는 적절치 않지만 욕을 한 바가지 그냥 던져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저런 분들을, 저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지, 어찌 보면 또 저런 사람들이 활개치고 마음 놓고 발언할 수 있는 그런 당이 어떻게 공당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분노를 숨길 수가 저는 없는 상황이에요. 자, 광주 폭동, 괴물 집단, 전두환은 영웅, 광주는 북한 앞마당. 더 이상 어떻게 최악의 저런 헤이트 스피치가 어디가 있습니까? 또 저걸 그대로 뭐 다양한 생각이고 이렇게 또 두둔하는 지도부는 또 뭡니까? 이게 더더욱이나 김진태 의원, 의원이란 말도 저는 어찌 보면 제가 어떻게 국회의원을 명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한 저 세 사람이 보여준 행태와 망언과 허위선동은 저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아닌 거죠. 왜 국회의원이 아니냐면요. 민주주의를 짓밟고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좀 흥분하게 되는데 심지어 전두환 정권조차 5.18 광주 어떻게 보면 학살을 자행한 최고 책임자인 전두환 정권조차 제시하지 못한 허위선동이에요. 북한군 개입설은. 북한군 개입설은 지난 39년 동안 여러 진보 보수 정권을 거치면서 6번의 국가기관이 조사를 했어요. 단 한 번도 사실을 밝혀진 적도 없고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 이미 확인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저런 문제를 가지고 다시 이게 극우표 결집 이런 정도의 저는 문제로 이것을 그냥 정파적 이해로 가는 것은 끝나서는 안 된다. 예. 저는 가장 최소한의 조치가 국회의원의 직을 뺏는 것이다. 예. 거기서 저는 시작하는 것이 그나마 이 자유한국당이 이번 전당대회 통해서 새로운 보수, 저는 극우는 앞서 우리 정태근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종북이 진보일 수가 없듯이 극우도 보수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보수의 고립만 자초할 뿐이다. 그걸 위해서라도 한국당이 응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예. 이런 생각입니다. 정계남 교수가 5.18 때 고등학교 1학년이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젊은 나이로 새파랗게 살아있는데 그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 그게 참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다양한 해석이 될 수 있는가. 오늘 그런 칼럼을 봤는데요. 나치가 그 유태인들을 대학살한 홀로코스트를 가지고 히틀러가 직접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직접 확인한 사람에게 $1,000를 주겠다라고 주장한 학자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독가스를 집어넣는 구멍이 없었으니까 홀로코스트는 없었다. 노홀, 노홀로코스트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나 봐요. 이게요, 기본적으로 여전히 국회의원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모독한다는 것은요, 아직도 어떻게 보면은 그 책임자, 최종 책임자를 비롯한 어떤 우리가 그 역사적 어떤 이게 범죄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데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일본의 망언이 계속되는 이유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의 망언이 계속되는 이유도 제대로 된 전범 처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차제에 5.18 특별법에
이 5.18 소위 이른바 광주와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게 무슨 표현의 자유로 이걸 덮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명예훼손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반드시 저는 이번에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성 교수. 네.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 아니다. 그런 말도 있어요. 네. 저희는 작년 5.18 국가기념일에 아버지를 사상하고 커서 어른이 된 그 시민이 편지를 낭독하면서 마지막에 문재인 대통령의 깊이 안겼던 그리고 울부짖었던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이코패스라고 써봤는데요. 사를 역사사로 써봤습니다. 역사에 대한 몰이해와 책임감 부재. 여러분 사이코패스가 지금 네이버나 다음에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죄책감이 결여됐다. 이 세 분 사고 하나도 안 했습니까? 공감 능력이 없다. 모든 사람, 지금 하다못해 우리가 좌우로 아니면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서 이 자리에서 얼마나 제가 서정욱 변호사하고 다투고 정태근 의원님하고 가끔 다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결정된 역사고 이미 해석의 여지가 없다. 왜곡시켜서는 안 되고 선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공감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췄어요. 이 세 분이. 근데 어떻게 우리의 대표가 돼서 우리의 문제를 결정하고 우리의 이익을 대변합니까? 저는 우리의 대표가 아니다 라고 생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저기 지금 그 김순례 전 의원, 죄송합니다. 의원이 과거에 여러분 세월호 사건에 어떤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시체로 장사한다. 그 말을 했던 사람이 김순례 의원입니까? 거지 근성이 있다. 이런 말을 해서 당시에도 비례대표 철회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분이에요. 많은 약사 단체에서. 그래서 저는 이런 분을 비례대표로 이렇게 만든 국회의원으로 만든 자유한국당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사과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영상에 사과합니다. 그러면서 막 가셨지 않습니까? 사과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괴물이라고 해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북한군 개입이라고 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원내대표 내려놓고 내가 최고위원도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사과입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막 부부싸움 하다가도 아내가 잘못했어?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그럼 답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거짓이죠. 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어떤 책임을 지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사과한 날 최고위원 출마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원내 부대표를 맡고 있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국회의원으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거니와 과연 국민 될 자격이 있는지 저는 그것도 좀 의문이 갑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국민이라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 서정욱 변호사 지금 5분들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제가 참 저는 이 문제를요. 두 가지로 이제 쟁점별로 나누어서 살펴봐야 돼요. 첫째는 이제 북한군 개입설하고 그다음에 명단을 공개하라는 주장인데 첫째 저는 이제 북한 개입설은 전두환도 금시초문이 명백한 거짓으로 봐요. 전두환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2016년 6월에 신동아에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북한군 특수군 600명이 어쩌고 하니까 전두환이 뭐라 했느냐면 야 600명이 뭔데? 나도 이게 처음 들어본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전두환도 이게 600명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예요. 근데 80년에 뭐 했는지 제가 보니까 김순례 이분이 78년도 숙명여대 약대 졸업해서 아마 석사 정도 약사 학생. 그다음에 이종명 이분은 80년에 육군사관학교 학교 다니는 학생이에요. 이분들이 전두환보다 많이 압니까? 전두환도 북한군 개입설을 처음 들어보는데 이분들이 그때 학생인데
얼마나 이게 역사를 알길래 북한군 600명이 확신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도 이게 지만은 박사의 주장을 다 검토해봤지만 아무 근거가 없어요. 뭐 황장엽이 어쩌고 저쩌고 전부 이게 명백한 거짓이에요. 저는 이제 김진태 의원도 이런 이제 지만은 박사를 제일 존경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발제자를 모시면 어떤 발언할지 알 텐데 이렇게 공청회에 개최한 책임이 없습니까? 저는 이제 김진태 의원도 책임을 지려야 된다. 자, 두 번째. 그러나 이게 명단 공개는 좀 틀립니다. 명단 공개하는 거는요. 저는 이제 진짜 유공자를 위해서도 공개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광주의 유공자들도 공개를 원하는 분도 있어요. 특별히 광주에서 이게 크게 피해를 안 본 사람도 유공자가 돼가지고 많은 혜택을 누린다면 이거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국민의 알 권리나 혈세 투입해서 저는 이제 명단 공개는 신중하게 한번 물론 법원 판결에서는 안 났지만 이거는 이제 여론을 모아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입법적으로 조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은 1985년에 형법 130조를 신설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홀로코스트처럼 명백한 걸 부정한다. 자, 이런 경우에 처벌할 조항이 우리나라도 명예훼손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범위가 특정이 돼야 되고 따라서 이제 그 광주라든지 호남 너무 범위가 넓으면 명예훼손이 이게 처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런 분들을 일벌백계 하려면 저는 이제 이거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하는 독일법처럼 이런 이제 제도도 신중히 왜 표현의 자유도 무제한의 자유는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지금 서정욱 변호사시니까 잘 아실 텐데 5.18 유공자들 명단 공개하는 것은 정부가 결정한 게 아니고 법원이 결정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정부가 해라 마라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게 국회에서 이제 법을 바꾸거나 입법적으로 하면 사법부라는 건 이게 법에 따라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얼마든지 논의의 여지는 있고 법원이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예? 법원이 공개하지 않는 그거는 이유는? 이제 그 어떤 이게 사생활의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이런 이제 비밀인데요. 그것을 공개해서 얻을 실익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실익은요. 진짜 유공자는 오히려 국민들이 존경하고 표창해 줘야죠. 진짜 유공자는. 그다음에 그 당시 5.18에 직접 한 것도 없이 유공자가 된 분은 그건 이제 위훈 아닙니까? 그는 가짜 유공자는 또 이게 그 끌어내리 되니까. 저 두 가지 다 실익이 있다 봐요. 제가 일단 5.18 유공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려고 하는 것은 그중에 이제 가짜 유공자도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의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큰 이유고요. 그러면 가짜 유공자가 예를 들어서 있다고 칩시다. 그 수를 찾아내는 것과 나머지 유공자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과 어떤 게 더 실익이 클까도 생각을 해봐야 저는 되겠죠. 이제 독립 유공자도 우리가 5등급 등급 있잖아요. 이번에 손혜원 아버님도 독립 유공 됐지 않습니까? 독립 유공자기 공개하거든요. 근데 명단이 공개돼 김구가 독립운동했다. 그럼 이게 김구가 명예훼손 됩니까? 진짜 유공자는 명단이 공개됨으로써 오히려 전 국민의 존경을 받고 오히려 이제 그 더 떠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가짜 유공자는 그런 그 두 가지 기능이 다 있다는 거예요. 김현성 교수 어떤 말씀? 이 말씀 한 방에 드리고 싶어요. 마치 명단 공개 안 하는 게 뭔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안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하게 부정하고 싶고 이명박 박근혜 때도 공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에서 이미 결정된 거고 저는 이 문제를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는 방식은 달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김순려 의원, 이종명 의원, 김진태 의원 그렇게 유공자 명단 공개가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했었다라면 의회 안에서 꼭 입법을 하시던가 어떤 다양한 방법을 취해서 해보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되더라 라고 하면 밖에다가 이렇게 얘기해서 그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분들을 더럽히고 모욕하는 짓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거 자체가 명예훼손이고 모욕하는 거예요. 그 유공자들을. 저도 딱 한마디. 고영신 교수님. 이번에 이제 지금 새로 구성된 5.18 조사위원회 그거 보면은 그중에는 뭐 안매장되고 여러 가지 뒤에 말하자면 그동안의 조사에서 나타나지 않은 사실들이 지금 밝혀지기 위해서 밝혀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중에는 그 피해자 중에는 뭐 여성으로서 이렇게 감당 못할 일을 당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다 지금 그 유공자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이 공개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피해라든가 후속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금 그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유공자라는 게 마음대로 그렇게 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공자는 거기에 절차에 맞춰서 또 그 공적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심사해서 정하는 거예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하다 보면은
저분이 과연 유공자인가 할 수 있는 분도 들어갈 수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치 지금 예. 5.18 유공자 중에 많은 분들이 가짜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그걸 또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 그 자체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것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김현성 교수도 얘기했지만 얼마든지 국회에서 자료 요청도 할 수 있고 입법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은 지금까지 본인 스스로 얘기한 대로 아무 노력을 안 해놓고 이제 와서 선거 때가 되니까 경선 과정에서 이것저것 다 도저히 국민들로서도 광주 시민들로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주장과 요구를 하면서 터무니없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동안 6차례에 걸쳐서 검찰, 뭐 공청회, 국회 공청회 또 사법적 판단 다 받은 사안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몰지각한 몇몇 의원들이 이 문제를 제기해갖고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거 아주 단호히 한국당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런 일이 있었어야말로 한국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지도부가 나서서 뭐 미지근하게 뭐 윤리해보고 그럴 게 아니라 정말 한국당이 얼마든지 그 징계도 가능한 제명까지도 출당까지도 가능한 그런 조치가 취해져야죠. 이제 40년이 돼갑니다만 과연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사람들이 그 진상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과연 이럴 수 있을까? 이종명 의원과 김순례 의원의 아들, 딸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계엄군의 총칼로 희생을 당했다면 과연 이럴 수 있을까? 자기가 아는 사람이 설사 이런 일을 당했어도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준 사람이 김진태 의원이죠. 본인은 참석하지 않았는데 왜 이 난리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영상 메시지로 본인의 입장을 밝혔죠. 그리고 지만원 씨, 자유한국당마저 5.18 진상위원 추천하지 않았는데 기어이 그 자리를 만들어서 지만원 씨를 거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죠. 지만원 씨를 왜 이렇게까지 계속 키워줬을까요? 한번 관련된 녹취를 들어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나를 진상규명위원회에 넣어달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 이미 끝난 거예요. 이 김성태 이 사람이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가를 보니까 김성태가 한국당 당원들로 구성된 시위대를 2군데 해가지고 우리하고 시비를 걸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못났습니까? 이게 못 배운 깡패 출신이라서 이래. 뭐 배운 게 있어야지. 배운 짓이 그것밖에 더 있어. 지난 4일날 나 대표가 지만원을 사무실로 부른 이유는 그냥 당신 잘 알겠는데 당신 안고 가면 한국당이 망해. 예. 그러니까 딴 사람들을 내세울 테니 당신이 뒤에서 도와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와가지고서 이건 나를 말이야 늙은이라고 이건 농락하는 거야 말이야. 기분이 나쁜 거요. 그리고 모든 언론들이 이제 대서특필해서 지만원이가 나경원에 대해서 폭언을 퍼붓고 뭐 욕설을 했다. 내가 욕설을 어떻게 해요? 한껏 한 것이 여자라고 그런 거예요. 이따위 얘기를 하니까 여자라고 그랬지. 그 이상의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한 게 아니야. 왜 내가 저 여자가 여자라고 하느냐. 아, 늙은이를 앞에 두고 너 하면은 한국당 망해. 세상에 이런 조롱이 어디 있어. 이런 모욕이 어디 있냐고. 지금 우리 원내대표께서도 우리 지만원 씨를 추천하느냐 가지고 굉장히 좀 고심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꼭 추천을 해주기를 당부를 건의를 드립니다. 이분 그렇게 이상한 분 아닙니다. 꼴통 아닙니다. 이 5.18 사건기로 한 트럭 분량을 개인적으로 통째로 복사해서 집에서
그거를 몇 년 동안 수십만 페이지를 한 번 읽는 데만도 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아마 이분보다 더 이 5.18에 대해서 연구를 깊게 한 분은 없을 겁니다. 이런 분이 들어가야 제대로 5.18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태근 의원, 사실 지만원 씨가 이런 얘기를 할 것을 예상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죠. 그래서 과거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절에는 지만원 씨가 당 행사나 당 주변에 없었어요. 어떤 관계냐면은요.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고 1년 만에 박근혜 대통령 괘씸한 여자고 차라리 재선거하자. 예.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에요, 저분이. 한나라당 시절에는 당에 의해서 고소했던 사람입니다, 저분이. 근데 최근 이 자유한국당으로 넘어오면서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 자유한국당이 문제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조금 전에 김진태 의원이 이상한 분 아닙니다, 꼴통 아닙니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김진태 의원이 꼴통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아니, 대통령 선거가 1년 지나자마자 재선거하자라고 차라리 재선거하자고 얘기한 사람을 당의 행사에,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행사에 저렇게 모셔오는 게 정상이냔 말이에요. 김진태 의원이 도무지 그 의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지금 당원권 전지 3년 이렇게 써놨잖아요. 사실은 지금 그 자유한국당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고 넘어가는가의 문제가 실제로 내년 총선 향후의 대선까지를 보는 데 있어서 저 당이 그나마 정신을 좀 차려갈 수 있는가 없는가의 시금석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당에서 제명을 하게 되면 현역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상당히 복잡한 절차입니다. 근데 윤리위원회에서 최장 당원권 정리를 3년 이하로 할 수 있는데 3년이면 내년 총선은 당연히 못 나가고 그다음 지방선거 때도 관여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제명에 준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왜 제가 저렇게 강경한 조치를 빨리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냐면 오늘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어저께까지의 발언과 다르게 정말 죄송스럽고 우리가 징계를 요청하겠다라고 얘기해서 그나마 다행인데 사실은 어저께까지 한 김병준 위원장의 얘기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얘기 속에서 정말 자유한국당 전체가 좀 이상한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충분히 받도록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좀 따로 생각해 보도록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번에 아주 강경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기남 교수. 그게 이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선언. 그 서두에 이런 구절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뭐 공산주의란 유령이 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에는요 2가지 유령이 있는 것 같아요. 소위 이른바 전두환의 망령. 그게 5.18 문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좀 다른 얘기합니다. 박근혜 굴레. 여기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결국은 이건 보수의 탄생도 아니고 결국은 지금 극우표 결집이라고 하는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에 집착하면서 저 유령을 걷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결국은 저는 국민이 배척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국회 진상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위원 국회 추천 한나라당에 3명 했습니다. 자, 청와대에서 3사람 다 자격 미달로 다 반려했어요. 자, 가장 합리적인 인물로 빨리 재추천하는 것이 그나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공당으로 수사할 수 있는 저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정태근 의원께서는 자유한국당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고영신 교수께서는 그 뿌리가 그 뿌리니까 그렇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지만원 씨가 주장하는 600명 속에는 이 방송 패널도 오랫동안 나왔던 그 북한군 장교로 탈북한 김정아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광주 사태에 북한군으로 왔다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그 김정아 씨 나이가 그때
5.18 때 왔다면 나이가 4살이에요. 그걸 지만원 씨한테 항의를 하니까 아니 아버지 따라서 왔을 수도 있지. 이런 엉터리 주장을 하고 4살짜리가 광주 사태에 와서 폭동을 일으킵니까? 저런 엉터리 주장. 내가 김정아 씨의 애를 들었지만 그런 애들이 지금 600명이라고 하면서 뭐 이런저런 사람들 막 거론을 했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지금 한국당의 뿌리는 군사정권의 뿌리라고 봅니다. 군사정권이 만든 게 5.18 이전에 전두환 정권이 만든 게 민정당 아닙니까? 그 민정당에서 뿌리가 지금 그 후에 신한국당으로도 바뀌었고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한국당으로 이어져 온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뿌리 속에는 반공 이데올로기라든가 빨갱이 논리, 반민주주의적인 어떤 그런 지배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YS의 그런 문민정부가 5.18 정신을 이어받았고 그 5.18 정신에 따라서 1995년에 특별법도 만들고 96년에 전두환 노태우도 처단을 했어요. 그 후에 이제 이런 소리가 안 나오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그 뿌리들이 말하자면 탄핵과 함께 과거에 그런 군사적인 어떤 망령들이 살아있던 망령들이 다시 이렇게 튀어나온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더욱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것은 당 지도부의 태도였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어떤 얘기들을 했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역사적 사실에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다양한 의견은 보수 정당의 생명력이라고 하면서 또 뭐라고 덧붙였습니까? 왜 남의 당의 이의를 가지고 다른 당이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지요. 국민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다고 깨달았을까요? 5.18 희생자의 아픔 줬다면 유감이다. 아픔을 줬다면 유감. 유감이라는 표현 이럴 때 쓰는 거 아니죠? 정말 유감입니다. 김병준 위원장은 관련자들을 당 윤리위원회에 해부하기로 했는데 한번 녹취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발언이 5.18 희생자들에게 아픔을 주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 소수 의견 또 다양성의 일환으로 소화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내 개인 생각입니다. 다른 당은 우리 당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 일부 의원들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공청회 문제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5.18 희생자 유가족과 광주 시민들께 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 결과 행사에서 발표된 내용이 심각했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의 발언 역시 부적절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엄중히 다룰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지원 교수의 입장이 바뀌었을까요?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서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토요일 날 입장을 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 물론 이 3명의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해명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속담이 떠올랐는데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렇다고 하면 바로 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당 차원에서 무슨 이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 모르겠습니다. 5.18 민주화 항쟁과 관련돼서는 그것이 지금 사실 해석의 문제인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같이 인정하는 어떻게 보면 5.18 민주화 항쟁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욱더 성숙되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다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인식이고 그것이 일종의 헌법적 가치로 지금 반영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5.18 민주항쟁에서 드러났던 이 신군부의 잔악한 그런 학정들
그러한 모습들에서 우리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는 측면을 또 우리가 또 되새기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해석의 문제일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저는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고. 그리고 유감이라는 표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나경원 원내대표의 공감 능력에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날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치권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조장을 삼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이게 소위 말하는 유체이탈 합법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유감이라는 그러니까 어법이 놓을 수 있는 인식의 바탕이 이러한 유체이탈 합법의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죠. 일본 천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끔 쓰는 표현이죠. 그렇죠. 네. 뭐 통속의 염이라든지 예. 뭐 그런 그 개념하고 저는 뭐 비슷하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미국에 가 있습니다. 지금 예. 국회의장단하고 지금 미국에 지금 뭐 대미 외교 때문에 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진전된 입장을 안 밝히고 있어요. 지금 당 차원에서 지금 오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 3명의 의원에 대해서 징계 이야기를 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들어오면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나경원 원내대표가 좀 더 진전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제1야당의 원내대표라고 한다면 과연 이 지금 그 국민들의 이 분노 그리고 앞으로 지금 보수혁신이라는 큰 이 과제를 앞두고 있는 이 정당의 원내대표로서 좀 더 바뀔 생각이 있는지 그 생각의 변화를 국민들에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저는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오늘은 나름대로는 제가 봤을 때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그런데 저는 왜 진작에 이러지 못했을까? 어제 같은 경우 앞서 자료를 화면에 나왔습니다만은 당내 문제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마라. 마치 뭐 지금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뭐 국민들의 분노와 시선은 외면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다가 뒤늦게 오늘 저희가 나름대로는 그 사과의 뜻을 밝힌 부분은 아마 이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다 보니까 야 이거 당의 이 내가 지금 책임지고 있는 당의 지지율이나 앞으로 향후 진로에 문제가 있겠네 그런 정치공학적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제가 이 쓴 대로 저는 일말의 양심이 작동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참여정부 시절에 그 청와대 정책실장을 하는 등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진보의 가치 그리고 또 지금 현재의 민주당의 가치를 정립하는데 나름대로 일조를 했던 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뒤늦게 일말의 양심을 찾았다고 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까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 제 추측인데 진짜 오늘 보여줬던 그런 진정성의 일단을 강하게 밀고 들어가서 이번에 문제가 됐던 3명의 의원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치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성 교수 오늘 네.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던데요. 어떤 사람이 다른 집 아들을 때려 죽였어요. 네. 그런데 그 엄마가 죽은 아이 엄마한테 가서 내 아들이 당신 아들을 때려 죽였다면 매우 유감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내가 아이를 잘 가르칠 텐데 이것은 우리 집안일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좀 지나친가요? 지금 온라인에서 어제 5.18 망언을 했던 일종의 괴물 3인방 의원 이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당의 비대위원장이나 원내대표가 했던 발언을 두고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중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유감이다라고 하는 말에 이런 얘기들이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강제징용과 관련돼서도 유감이다. 일제에. 위안부 성노예와 관련돼서도 유감이다. 이거 다 그러면 인정해야 되느냐. 과거에 일본 총리들이 역사적 해석이 달랐다고 해서 통석의 염이라 그러고 유감이라고 했던 걸 다 인정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더 불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김병준 비대위원장 얘기했던 우리 당의 일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럼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왈가왈부 보였던 건 뭐냐. 그럼 그건 민주당 일이니까 민주당이 알아서 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따지는 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불이 나게 뭐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냥 미국으로 미국으로 가셨고 죄송합니다. 도망갔다는 표현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미국으로 가셨고 급하게 비대위원장이 오늘 발언을 하신 건데 미국 가신 나경원 지금 원내대표도 아직 좀 부족한 게 저는 지금 청와대에서 2가지 지금 진상조사위원 자유한국당이 일종의 추천해야 될 2명에 대해서 재척 사유가 있어서 예. 수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한 분은 군인으로 5.18에 가해자일 수도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 때문에 제척된 거고, 이동욱 씨는 어떤 분입니까? 전두환 개입이 뭐 근거가 없다라는 식으로 글을 써서 본인의 입장을 굉장히 정확하게 밝힌 분이에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제척했다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국회를 무시한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저는 아직도 멀었구나. 예. 마찬가지로 김병준 비대위원장님, 이렇게 하셨어야죠. 만약에 사과하고 문제가 있다면 일단 김순례 의원, 원내대변인 그만두게 하셔야 돼요. 재추천 요구에 대해서도 심의 유감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때는 또 심의 유감이네요. 근데 유감이라는 표현 참 좋아하는 것 그리고 같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김진태 의원 지금 당대표 출마하는 거 이거 가만 놔두실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윤리위를 빨리 해갖고 빨리 결정을 하셔야 돼요. 예. 아니 보름 내내 돌아다니면서 또 얘기하고 다니실 텐데 이거 오늘 어떻게 보니까 하시려고 그래요? 김현석 교수가 처음에는 조용히 시작하다가 끝날 때쯤 제가 막 높아지시는 것 같은데. 예. 다시 좀 시키시고 이따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 두 분을 보면서요. 다양한 의견하고요. 잘못된 이 의견을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다양한 의견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제 5.16 박정희 쿠데타냐 혁명이냐. 이거는 이제 평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맞아요. 그러나 이제 북한군 개입은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거는 이제 하나의 답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다양한 의견과 이거는 이제 명백히 잘못된 의견인데 이걸 이렇게 구별하지 못하고 한 게 저는 첫째 잘못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두 분도 말보다는 행동으로 이제 반성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김병준 위원장 저는 셀프 징계가 납득이 안 돼요. 이분이 이게 27일이면 당대 비대위원장도 물러나죠? 당원도 아니죠? 또 이분이 국회의원도 아니죠? 솔직히 뭐 어떻게 징계합니까? 저렇게 이런 쇼보다는 차라리 윤리위에서 이제 세 분을 징계하고 역대상 우리 국회 윤리위는 유명무실했잖아요. 옛날에 YS를 제명한 이후에 국회에서 윤리위에서 제명한 건 없거든요. 오히려 이제 3분의 2 아닙니까? 저는 이게 국회 윤리나 이런 데서 그 책임 있게 표기를 통해서 오히려 이제 처벌하는 이런 게 진정한 사과의 모습이 아닌가 이래 봅니다. 예, 과연 이게 사과인가 생각해봤습니다. 사과다우려면 세 가지를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가 미안합니다. 둘째는 내 잘못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진정한 사과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세 번째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망은 3인방의 사과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